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Sideway Stories from Wayside Schoo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90강 동안 공부를 해나갈 김순규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 듣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지금 이 강의 멈춰 놓으시고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려봤어요. 먼저 그것을 들으시고 자, 지금 이 1강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이번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되새겨보면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책 Wayside School,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영어의 읽기와 말하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굉장히 술술술술 읽어낼 수 있고 또 영어도 말하는 것을 또 우리가 유창하게 마구마구 해낼 수 있다고 말이죠. 정말 내가 그렇게만 될 수가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그 소원을 제가 이뤄드리고자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읽기와 말하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고요. 이 공통점을 알아야 우리가 읽으면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고 또 말하면서 읽기를 연습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정답 제가 찾아냈습니다. 읽기와 말하기의 공통점은요, 바로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말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는 정해져 있는 문장의 구조에 맞춰서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의미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읽을 때 그리고 말할 때 이 문장의 구조를 계속 신경 써주면 읽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는 어떤 문장의 구조가 있을까?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영어에는 몇 개나 되는 문장 구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한 140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는 영어의 문장이 너무 막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영어에 있어서 이 기초가 되는 문장의 구조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 5개 무엇인지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어의 문장 구조를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보자면요. 자, 첫 번째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문장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구조도 있습니다. 누가 뭐다. 그리고 조금씩 길어지죠. 누가 뭘 한다라는 문장의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뭘 준다라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뭘 이러저러하게 만든다라는 구조까지 영어에는요 결국 이렇게 5가지 문장의 구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종류가 많아 보이는 영어의 문장들도요,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 5가지 구조 중에 하나로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5가지 구조가 의미가 크다는 것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어떤 문장에도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숫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숫자 그대로 형식이란 단어만 붙여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이 문장에다가도 이름을 붙여놨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문장의 오형식을 여러분들이 꽉 잡으시면요, 못 읽을 문장도 없고요. 그리고 못 말할 문장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의 오형식, 나 저거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의 오형식을 지금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뭔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보통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오셨을 거예요. 주어, 동사, 뭐 보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요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영어의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나중에 읽을 때도 말할 때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당장 외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요, 우리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형태로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똑같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 의미 자체를 적어놨죠. 누가 한다, 뭐 누가 이다 무엇, 누가 한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서 이 문장의 오형식을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문장의 오형식. 오케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영어로는 어떻게 쓰인다는 거지?를 제가 직접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 각각의 형식에 대해서 한 문장씩 예를 보여드릴 텐데 이 문장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앞으로 10년, 20년 갈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문장의 오형식이 뭐 요거를 외우는 대신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문을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드리면서 1형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문장 구조 중에 가장 짧은 어떤 그런 문장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걸로는 이제 주어와 동사로 구성된 문장을 이제 우리가 1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적으로요, 기억을 해주세요. 주어를 이제 우리가 영어에 subjective라는 단어를 따서 s라고 부르고, 동사는 이제 verb라는 단어에서부터 그 앞글자를 따서 v라고 적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서 볼게요. 1형식의 예, 바로 이게 있습니다. veni, vidi, vici라는 말인데 영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어 아니에요. 이거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이것을 영어로 바꿔보면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I came, I saw, I conquered. 자, 로마 시대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했던 말로써 우리나라 말로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 바로 요것 되겠습니다. 보세요. 주어, 동사. 내가 왔죠? 그리고 내가 봤습니다. 주어 동사예요. 그리고 내가 정복했어요. 즉 내가 이겼어요. 역시나 이것도 주어 동사인 거죠. 세 개의 1형식 절을, 문장을 가지고 지금 이 명언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게 1형식이야.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죠? 그럼 이번엔 2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형식은 누가 이다 무엇. 이제 조금 문법적인 얘기 해보자면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조금 더 쉽게 이 형식은 우리나라 말로 누가 뭐다라고 처음부터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이 형식의 예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he king of the world 라고 제가 예문을 적어놨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유명한 영화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를 처음 탔을 때, 그리고 이 배가 쭉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배 제일 앞에 서가지고는 바다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 바로 이 말, I'm the king of the world가 되겠습니다. 뜻은 뭐예요? 자, 나는 인 거죠. 뭔 겁니까? The king, 왕인 거예요. 근데 어떤 왕?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인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 of the world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눠볼 건데 꾸며주는 말로써 우선은 이 형식은 바로 이 부분에서 완성이 돼요. I am the king. 나는 뭐다? 나는 왕이다. 이게 바로 이 형식을 대표할 수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m the king of the world. 이렇게 그냥 이 형식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넘어가서 3형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형식은 누가 한다 무엇을 문법적으로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누가 뭘 한다인 건데, 자, 이 3형식 영어 문장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예문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You complete me. 당신은 완성시켜요. 뭘 완성시켜요? 나를 완성시켜요. 라는 문장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유명한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남자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이제 싸웠던 아내에게 화해를 하면서 이제 말하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아내에게 가서요, 나 잘못했어, 사랑해, I love you 라고 식상하게 말하지 않고 톰 크루즈가 이렇게 말을 해요. You complete me.
너는 나를 완성시켜. 자, 네가 없으면 난 안 되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 듣고서는 어떻게 여자가 계속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문장이 삼형식을 대표하는 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지금 외워야 됩니다. 가요, 시작. You complete me. 좋아요. 이게 삼형식이구나. 기억을 해보시면서 이번엔 사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은 누가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제 목적어가 두 개예요. 해가지고 뭐 간접 목적어 그리고 뭐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요, 바로 이 부분 사형식의 동사 부분에는 제가 뭐 한다라고 적어 놓지 않고 처음부터 주다라고 적어 놨다는 것, 이것에 좀 의미 부여를 해주세요. 사형식을 이루는 이 동사들은요 대부분 그 동사의 뜻 안에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다라고 적어 놨다는 거 봐주시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누가 누구에게 뭘 준다, 요게 사형식이구나 기억을 해주시면서 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I gave it my all.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준 거예요. 뭐에게? 그것에게. 뭘 줬어요? My all. 내 모든 것을요. 난 그것에게 내 모든 것을 줬어. 내 땀과 피와 노력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줬어. 즉 그것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제 소망을 좀 담아봤어요. 여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요 90강을 쫙 공부하신 후에 I gave it my all. 나는 이 Wayside School 코스에 내 모든 것을 줬어. 나는 내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소망을 제가 이 문장에다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ave it my all. 난 그것에게 내 모든 것을 줬다. 자, 이것이 바로 사형식을 대표하는 예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넘어가서 오형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형식 역시나 좀 길어 보이죠? 누가 만든다, 무엇을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목적 보호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셔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이 부분에도 제가 여기다 그냥 뭐 한다라고 적어 놓지 않고 처음부터 만든다라고 적어 놨다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오형식을 만드는 어떤 그런 동사들의 대부분에는요 요 목적어를 어떻게 만든다, 뭘 하도록 만든다, 또는 어떤 상태로 만든다, 이런 만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참고로 해 보시면서, 자, 이 오형식 우리나라 말로는 편하게 누가 뭘 이러저러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You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해석해 보면 당신들은, 여러분은요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Your lives.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요. 어떻게? Extraordinary. 이제 ordinary 하면은 평범한이죠. 근데 extra가 앞에 붙었어요. Extraordinary, 비범한, 특별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비범하게 만듭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자, 역시나 여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영어에 대한 어떤 기본기 싹 쌓으셔서요 영어라는 장벽 딱 치우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으셨으면 저는 좋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You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이 문장도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든 문장은 아니고 역시나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대사는요 앞에 you가 없어요. 그냥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라고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 되죠. 너의 삶들을 특별하게 만들렴이라는 명령문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조금 더 대사들이 붙습니다. carpe diem 이라고 먼저 얘기가 하는데 carpe diem도 역시나 라틴어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라틴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carpe diem 여러분들 라틴어를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카톡의 프로필 이런 거 보면 보통 이런 거 누군가는 꼭 적어 놓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좀 적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뜻은 뭐예요? 바로 뒤에 있죠. Seize the day. Seize가 잡답니다. 그날을 잡아라. 즉 오늘을 잡아라 boys. 소년들이요. 그러면서 오늘을 잡아야 너희들이 너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을 잡고 너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렴! 이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죽은 시윈의 사회라는 아주 또 역시나 유명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대사로서 이 carpe diem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carpe diem뿐만이 아니라 seize the day boys,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라는 요 표현, 요 문장을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이게 오형식이었지. 오형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예문들을 쭉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방금 보여주신 5개 예문들을 제가 다 외우면 그럼 어떤 영어도 다 읽을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예문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들을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해지고 쓰여지는 그런 영어 문장들을 보면요.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에 더해서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어떤이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부사의 역할을 하는, 이제 부사라는 것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으로 나뉘어지는 꾸며주는 말이 더해져서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쓰이는 문장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다뤄봤었고, 꾸며주는 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형용사는 뭐며 부사는 뭐지? 이런 것들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걱정을 하지 마시되, 그러면은 이 문장의 오형식과 꾸며주는 말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문만 함께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요. Sometimes people unwillingly forget the value of true friendship. 한번 해석해 볼게요. Sometimes 하면은 가끔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제가 괄호를 칠게요, 여러분. 가끔씩이요. 언제를 나타내주는 꾸며주는 말이죠. People, 사람들은 unwillingly, 의도치 않게, 이것도 어떤 방법, 어떻게라는 방법을 말해주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의도치 않게 forget,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The value, 가치를요. 근데 어떤 가치? 이것도 꾸며주는 말이죠. 어떤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자, 이 문장 보면요. 실제로는 그냥 간단한 삼형식 문장인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누가 한다, 뭘. 요거예요. 요거.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가치를. 그런데 그 앞에 sometimes, unwillingly, 그리고 of true friendship 이런 꾸며주는 말들이 들어가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뭔가 이게 삼형식인가 사형식인가 헷갈리는 듯이 또 우리를 만들기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 표시해 놓은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누가 한다, 무엇. 요것을 우리가 깔끔하게 딱 구별해낼 수 있는가.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문장 자체의 해석을 쉽게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듯 해서 결국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공부한 그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과 어떤 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나타내는 꾸며주는 말이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먼저 필요한 기본기들을 다 쌓아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글을 읽어보면서요. 이 문장의 오형식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복습해 나갈 거고요. 꾸며주는 말도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자, 역시나 오늘 우리 첫 강의잖아요. 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좀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요. 표현이죠. 표현은요. 우리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모르는 단어나 표현 나온다고 해서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표현 위에는 제가 다 뜻을 적어 놓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근데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가 그냥 재밌게 책을 읽기만 해도요. 이것들 여러분들 어느샌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 익혀 놓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표현 나와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덧붙여서 문법적인 얘기, 오형식, 꾸며주는 말, 형용사, 부사, 목적어, 보어 지금 그것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역시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스트레스란 말만 하면 발을 버벅이네요. 자, 그것도 역시나 계속 우리 글을 읽으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매번 설명드릴 때마다 그래 맞아. 맞아. 저번에도 그 얘기 했었어. 그래 기억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 코스 끝날 때쯤 돼서는 여러분들 이것 잊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큰 소리로 내어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을 때는 아무래도 눈으로서 이렇게 문장들을 따라 읽게 되겠지만 저와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 책을 읽을 때라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스피킹 워크아웃 시간에서 큰 소리를 내서 문장을 만들 때 말 그대로 이 큰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이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당부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요. 이제 본격적인 책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제일 앞에 있는 introduction 부분만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읽어보면서 문장의 오형식과 꾸며주는 말이 뭐 어떻게 서로 결합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introduction을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읽게 될 이 Wayside School이라는 책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 책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웜업 시간으로서 생각해 주세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This book contains 30 stories about the children and teachers at Wayside School.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긴데 해석해 볼게요. 자, This book, 이 책은요, contains, 담고 있는 거죠? 뭘 담고 있는 겁니까? 30 stories, 30개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우리가 봤던 3형식 문장 구조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다 꾸며주는 말인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자, 30 stories about the children. 자,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About the children and teachers. 아이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아이들과 어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냐면 at Wayside School. 이 Wayside School에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3형식 문장 뒤에 이렇게 쭉 다 꾸며주는 말이었네. 요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Wayside School, Wayside 하면 이제 원래 뜻은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가 도로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지어져 있나 보네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계속 읽어볼게요. But 하지만요, before we get to them, 여기서 말하는 get to 보통은 뒤에 장소 나와서 도착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them은 실제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stories,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야기에 도착하다라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There is something.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요 there is는 여러분들 그대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 구조거든요. 조금은 그 O형식에서 변형이 가해진 그런 문장 구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귀찮지만 저도 여러분들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릴 테니까 there is는 무엇이 있다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something 무엇이 말 그대로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무언가예요? 자, 뒤에서 쭉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You ought to know.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So that,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So that you don't get confused.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요. 자, 여기서 요 get confused 이거 잠깐 한번 우리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거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기서 get과 함께 쓰인 요 confused라는 거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쉽게는 이제 PP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라는 거 과거 시제랑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에다가 ed 붙여지면 만들어지죠. 그래서 confuse 하면은 혼란스럽게 만들다가 되고요. confused 과거 시제로 말을 하면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가 되고, confused 다시 한번 이제 같은 건데 같은 모양새인데 과거 시제랑 confused 과거 분사라고 하면은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로서 get confused 우리가 이렇게 get과 함께 또는 비동사와 함께 과거 분사가 쓰이면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이 되죠. 그래서 you don't get confused,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된다. 즉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동태에 대해서도 우리 나중에 가서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케이, get confused가 수동태구나. 오케이. get 또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붙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뭐뭐뭐뭐 헤어진다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 기억을 해보시면서,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야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작가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무엇이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알아야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Wayside School was accidentally built sideways. Wayside School은요, was built, 지어졌었답니다. 요것도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수동태예요. 비동사에다가 built라는 과거 분사가 역시나 또 쓰인 거죠. build, 짓다. 근데 이 build는 ed 붙이지 않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잖아요. build, 짓다, built, 지었다, built, 지어진 이라는 의미죠.
우리 보통 동사 외울 때 build, built, built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것이 과거 분사로서 비동사와 과거 분사 합쳐지니까 지어졌다라는 수동태가 됐구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인 건데 was built sideways인데 근데 중간에 이 accidentally라는 꾸며주는 말이 들어갔네? 이럴 수도 있네 봐주시면서 wayside school은요 뜻하지 않게 한쪽으로 지어졌대요. 한쪽으로 지어진 게 뭐야? 읽어볼게요. It was supposed to be only one story high. 자, it was supposed to be. 그것은요, 이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직 1층의 높이 이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story. 방금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스토리 하면 이야기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층이지? 그냥 스토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그 층이라는 뜻도 있고 해서 이 학교는요 원래 한 층의 높이 이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With 30 classrooms all in a row. 30개의 반이 모두 한 줄로 해서 쭉 이렇게 1층의 높이로 이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Instead 대신에 it is 30 stories high. 자, 그것은 이래요. 뭐래요? 30 stories high. 30층 높이이래요. 근데 어떻게 30층 높인 거예요? With one classroom on each story. 하나의 반들이 하나의 층 위에 그러니까 하나의 층에 하나의 반만 해가지고 30개의 반으로, 즉 30층의 높이로 이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완전 황당하죠, 여러분. 시작부터 이 이야기 4차원입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학교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내용이 더 웃겨요. The builder said he was very sorry. The builder, 건물을 지은 사람은요,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이걸 말했다는 거죠? He was very sorry. 그가 아주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지어야 될 거를 이렇게 지어놓고서는 sorry, 미안해요. 이러고서는 말았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요래요. 이렇게 황당하면서도 뭔가 웃음이 픽 나게끔 만들어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e children at Wayside like having a sideways school.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요. 근데 어디에 있는 아이들? At Wayside. Wayside에 있는 아이들은요. like, 좋아한답니다. 뭘 좋아해요? Having a sideways school. 자, 여기서 나온 이 having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받아들여 주셔도 좋아요. have라는 동사에다가 같다라는 의미의 have라는 동사에다가 이제 요 마지막 e를 지우고 ing를 이렇게 붙인 거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이게 동명사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좀 이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아이들은요. 옆으로가 아니죠. 위로 이렇게 한쪽으로 지어진 학교를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왜요? 왜냐면 they have an extra large playground.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요? 특별히나 더 넓은 운동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좀 반들이 차지해야 되는 공간이 요렇게 지음으로써 다 운동장이 된 거니까 특별히 더 운동장이 넓어져서 애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이 이어집니다. The children and teachers described in this book all go to class on the top floor. 자, the children and teachers,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 아이들과 선생님은요, 그래놓고 나오는 요 described. described는 묘사했다라고 이렇게 동사로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과거 분사예요. describe 묘사하다, described 묘사했다, described 묘사된. 요 세 번째 것 과거 분사되는 거죠. 해서 요 묘사된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 in this book과 합쳐져서 지금은 요 녀석들이 요 앞에 있는 children과 teachers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꾸며주는 말이 돼요. 실제 동사는 여기 있거든요. go to class라고. 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요. 근데 어떤 아이들과 선생님? Described in this book. 이 책에서 묘사된 그 아이들과 선생님은요.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선생님은 모두 수업하러 갑니다. 어디로요? On the top floor. 꼭대기 층으로요. 이렇게 이 문장이 해석이 돼요. 자, 요거 과거 분사가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줄 수 있구나라는 거. 역시나 기억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요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요 과거 분사의 어떤 그런 꾸며주는 것에 대한 예문으로서 말이죠.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The children and teachers described in this book all go to class on the top floor. 자, 근데 재밌는 점은 선생님 여기도 floor 층인데요. 아까 스토리도 층이라 그랬고 flow도 층이라 그러고 똑같은 뜻인데 왜 단어를 왔다 갔다 쓰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story라는 것은요. 바깥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봤을 때 몇 층이구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층을 말할 때 story라는 단어를 씁니다. floor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몇 층에 있어 이런 말을 할 때는 또 floor를 써요. 약간 구별이 된다는 거 봐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이 웨이사이드 스쿨의 꼭대기층에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o, 그래서요, there are. 자, 아까 우리가 there is 배웠었죠. 무엇이 있다. There is는 뒤에 나오는 게 단수면 there is고 뒤에 나오는 게 복수면 there are가 되는 거예요. 역시나 무엇이 있다는 뜻으로서 there are 30 stories. 30개의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어디서부터요? From the 30th story. 30번째의 층으로부터요. 근데 어떤 30번째의 층이요? Of Wayside School. Wayside School 의 30번째 층이에요. 이 of 이제 전치사로서 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해서 결국은 요 학교의 30층으로부터요. 앞으로 우리가 읽을 이야기가 30개가 있다라는 거죠. It has been said that these stories are strange and silly. 자, 여기서 나온 it has been said 요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좀 보고 갈게요. 뭐뭐라고 말해져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자세히 가보자면 has been은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have 또는 has 플러스 pp 과거분사로서 뭐뭐 헤어져 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뭐뭐 해왔다라고 말이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보면은 현재 완료인데 이렇게 또 보면 비동사랑 be니 비동사의 과거분사거든요. 비동사랑 또 say의 과거분사가 붙여져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말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해져 왔다. 이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합쳐져서 지금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재 완료도 모르고 수동태도 모르고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앞으로 30번 넘게 많게는 100번도 이거 반복이 될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지금 쉽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어쨌거나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 뭐뭐라고 말해져 왔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그것은 말해져 왔다라는 건데 이 그것이 뭐냐면요. 요 뒤에 that 이하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뭐가 그래서 말해져 왔냐면 these stories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라고 말해져 왔대요. 어떻다고? 이상하고 바보 같다라고 말해져 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작가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작가가 되게 쿨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고서는 야 이거 되게 이야기가 strange, 이상하고 silly, 바보 같은데 라고 말을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That is probably true. 그것은 입니다. 뭐예요? 아마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거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라고 작가가 굉장히 쿨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However, when I told stories about you to the children at Wayside, when 언제죠? 언제 때? 언제? 내가 말했을 때. 뭘? Stories about you.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을 때요. 누구에게? To the children at Wayside. Wayside에 있는 애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을 때도요.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어요? You were strange and silly.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다고 그리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That is probably also true. 그것은 아마도 또한 사실일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읽고 strange하고 silly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 웨이사이드에 있는 애들한테 말해주면 걔네들은 또 당신의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상하고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라는 것으로서 결국 작가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뭐냐면요. 자, 결국 이런 이야기들 다 내 이야기가 아니면 남의 이야기는 다 이상하고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제 이야기 재밌게 읽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먼저 인트로덕션이 끝났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더 재밌게 읽기 위해서 한 가지 알고 계실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먼저 이 사진을 좀 봐주세요. 루이스 세커입니다. 루이스 세커 해서 웨이사이드 스쿨을 쓴 작가인데요. 자, 굉장히 밝은 미소로 지금 웃고 계시죠? 자, 이 작가가요. 실제로 우리 책에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시면 이제 yard teacher라는 yard teacher 좀 적어보도록 할까요? 직업을 갖고 있는 yard가 뭐냐면 이제 원래는 마당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운동장을 의미해요.
운동장 선생님이죠. 해석을 해보자면. 해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놀 때 애들 다치지는 않나? 또는 뭐 애들한테 공도 이렇게 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yard teacher로서 루이스라는 캐릭터가 책에 나옵니다. 우리 작가 이름 루이스 세컬고요. 자, yard teacher의 이름 루이스입니다. 딱 감이 오죠. 그리고 뭔가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여기다가 코 수염 어떻게 이렇게 좀 그려 주시면 뭔가 또 이렇게 닮아 보여요. 이 사람, 이 작가가요, 본인을 이 루이스라는 캐릭터에 투영을 해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루이스 세커라는 작가가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yard teacher라는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Hillside예요. Hillside Elementary School. Hillside 초등학교에서 이 yard teacher를 했었고 거기서 나온 경험을 가지고 Wayside School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것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책으로 옮겨 적어 놓으면 아무도 그걸 재밌게 읽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Wayside School 이야기를 보면요. 뭔가 기상천외한 그런 이야기들로 모든 에피소드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우리 이 루이스 세커라는 작가가 본인이 겪었던 그런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앞으로 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읽기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이제 스피킹 워크아웃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